여기 베를린 미테구의 위안부 소녀상 앞에서는 지금 뜨거운 열기가 느껴집니다. 수많은 독일 시민들과 시민단체, 그리고 영국과 일본 등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모여 소녀상 철거 반대 집회를 열고 있어요. 그 중에서 한 남성이 특히 눈에 띕니다. 그의 간절한 목소리로 외치는 철거 반대 구호가 군중 속에서 울려 퍼지고 있죠. 이 남성은 왜 이토록 열정적으로 집회에 참여하고 있을까요? 그의 이야기 속에 어떤 사연이 숨어 있는 걸까요? 오늘 우리는 그 남성의 목소리를 통해 소녀상이 가진 의미와 그를 지키려는 사람들의 마음을 들어보려 합니다. 잠시 1초면 누를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베를린 미테구 시의회 의원인 프란츠 슈타이너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중요한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저는 1979년 베를린 장벽이 아직 존재하던 시절 이 도시의 서쪽에서 태어났어요. 어린 시절부터 분단된 도시의 현실을 몸소 체험하며 자랐죠. 어릴 적 살던 집은 장벽 근처였는데 매일 아침 창문 너머로 보이는 그 거대한 콘크리트 벽은 제게 역사의 무게를 항상 느끼게 했습니다. 제 할아버지는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셨다가 전쟁의 참혹함을 겪으신 분이셨어요. 할아버지께서는 자주 전쟁의 공포와 나치 정권 시절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죠. 프란츠야,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단다. 우리의 과거를 기억하고 그로부터 배워야 해. 항상 듣던 이 말씀은 제 가슴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어머니는 인권 변호사셨어요. 어머니께서는 종종 과거 나치 정권의 피해자들을 변호하셨는데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오신 날이면 항상 눈물을 글썽이셨죠. 진실을 외면하는 것은 또 다른 형태의 폭력이란다. 어머니의 이 말씀은 제가 정의에 대한 열정을 키우게 된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런 가정 환경 속에서 자란 저는 자연스럽게 역사와 정의에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특히 제2차 세계대전과 관련된 독일의 과거사에 대해 깊이 고민했습니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후 통일 독일의 첫 세대로 자라면서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연결짓는 일에 더욱 사명감을 느꼈죠. 대학에서 역사를 전공하게 된 것도 이런 배경 때문이었어요. 독일의 명문대인 훔볼트 대학에서 공부하면서 나치 정권의 만행과 그 후유증에 대해 더 깊이 배웠습니다. 특히 홀로코스트 생존자들의 증언을 듣는 수업은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어요. 그들의 고통 어린 목소리를 들으며 역사적 진실을 직시하고 반성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뼛속 깊이 깨달았습니다. 저는 졸업 후 인권단체에서 일하며 다양한 역사적 불의에 대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알게 되었죠.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이 한국, 중국, 필리핀, 대만 등 여러 아시아 국가의 여성들을 강제로 동원해 성노예로 삼았던 이 끔찍한 역사적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특히 한국의 경우는 더욱 비극적이었죠. 1910년부터 1945년까지 35년간 국권을 빼앗기고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았던 한국은 더욱 체계적이고 광범위한 피해를 입었어요. 일본은 식민 지배 기간 동안 한국의 국가적, 문화적 정체성을 억압하며 한국인들의 기본적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여성들은 더욱 취약한 위치에 놓여 있었고 많은 이들이 일본군의 강제 동원 대상이 되었죠. 식민 지배라는 구조적 폭력 속에서 자행된 이 범죄의 규모와 잔혹성은 실로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여성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아팠어요. 그들은 가혹한 환경에서 인권을 유린당하며 고통받았고 많은 이들이 생명을 잃거나 평생 트라우마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더 놀라웠던 것은 일본 정부의 태도였어요. 그들은 공식적인 사과와 배상은커녕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거나 축소하려 했습니다. 이는 국제사회에서 많은 비판을 받고 있죠. 이런 경험들이 저를 정치의 길로 이끌었습니다. 처음에는 대학에서 역사 강의를 하며 학생들에게 과거의 교훈을 전하는 것으로 시작했어요. 하지만 곧 깨달았죠. 강의실 안에서의 변화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요. 그래서 지역 시민단체에 가입해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역사 바로잡기 운동, 인권 캠페인 등을 통해 더 많은 시민들과 소통했어요. 이 과정에서 정치의 힘을 실감했습니다. 법과 제도의 변화 없이는 진정한 변화가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정치에 뛰어들기로요. 지역 정당에 가입해 밑바닥부터 시작했습니다. 전단지를 나눠주고 주민회의에 참석하고 지역 현안에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죠. 점차 사람들이 제 진정성을 알아봐 주셨고 지지해 주셨어요.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 결국 베를린 미테구 시의회 의원이 되었습니다. 이 과정은 쉽지 않았지만 제 신념을 지켜나갈 수 있었어요. 제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역사적 진실을 지키고 인권을 보호하며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이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길이라는 것을 알리는 것이었죠. 이런 신념을 바탕으로 저는 의정활동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역사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과거의 아픔을 기억하는 기념물 설치를 지지했어요. 그러던 중 뜻깊은 일이 있었습니다. 2020년 우리 미태구에 평화의 소녀상이 설치되었습니다. 소녀상의 이름은 아리인데요. 이는 우리 지역 사회가 역사적 진실을 직시하고 인권의 가치를 인정한다는 중요한 상징이 되었죠. 이 소녀상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고통과 아픔을 상징하는 중요한 기념물이에요. 저는 이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지지했었죠. 우리가 이 소녀상을 통해 역사적 진실을 기억하고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국제사회에 알릴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최근 이 소녀상이 철거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일본 정부가 소녀상이 자국의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지속적으로 철거를 요구해 왔다고 해요. 그리고 2024년 일본의 압력이 거세지자 우리 미태구 구청장이 소녀상을 공공부지에서 철거하고 사유지로 이전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큰 충격을 받았어요. 일본이 이 소녀상을 통해 위안부 문제가 다시 국제무대에 오르는 것을 막으려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그들은 자신들의 과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기보다는 과거의 잔재를 지우려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상황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었어요. 소녀상은 단순한 동상이 아니었죠. 그것은 역사적 진실과 인권, 그리고 평화를 상징하는 중요한 기념물이에요. 우리가 이 소녀상을 지키지 못한다면 그것은 역사를 잊고 과거의 잘못을 반복할 수 있다는 위험한 신호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소녀상을 지키기 위한 활동을 시작했어요. 시의회에서 동료들을 설득하고 시민들에게 이 문제의 중요성을 알리며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쉬운 싸움이 아니었죠. 일본의 압력은 거세고 경제적 이해관계 때문에 주저하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역사적 진실과 인권, 그리고 정의를 위해 싸우는 것이 제 사명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 소녀상을 지킬 수 있다면 그것은 단순히 하나의 동상을 지키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을 거니까요. 그것은 우리가 역사를 기억하고 피해자들의 고통을 인정하며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증거가 될 것이에요.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가 우리 소녀상 철거를 위해 대대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기시다 총리가 직접 독일을 방문하여 올라프 숄츠 총리를 만나고선 독일 정부에 소녀상 철거를 요청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역사적 진실을 은폐하려는 그들의 노력이 이토록 노골적일 줄은 몰랐죠. 일본은 경제적 지원을 무기로 독일 당국을 압박하고 있었어요. 이는 마치 역사의 아픔을 돈으로 덮으려는 것 같아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그들이 우리 미태구 구청장에게도 지속적인 외교적 압력을 가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소녀상 철거 결정을 밀어붙이려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깊은 분노와 슬픔을 느꼈습니다. 저는 이 상황을 좌시할 수 없었어요. 소녀상을 지키기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시의회에서 연설도 하고 시민들과 함께 철거 반대 집회도 벌였죠. 하지만 우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어요. 가장 실망스러운 것은 독일 연방정부의 태도입니다. 그들은 관할권을 이유로 이 문제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요. 역사적 정의와 인권의 문제를 단순한 행정적 사안으로 치부하는 그들의 모습에 깊은 좌절감을 느꼈죠.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려 노력해왔는데 이런 중요한 순간에 침묵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요? 그리고 더욱 가슴 아픈 것은 한국 정부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들의 역사, 그들의 할머니들을 기리는 소녀상인데 왜 그토록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걸까요? 적극적인 대응은커녕 마치 이 문제가 자신들과 무관한 듯 침묵하고 있어요. 물론 이 소녀상이 한국이 아닌 해외에 설치된 것이며 외국 지자체와 시민단체 사이의 문제에 한국 정부가 직접 개입하기 어렵다는 입장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자국의 역사적 진실을 왜곡하려는 시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일본 정부의 모습과 비교하면 한국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에 깊은 실망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네요. 2022년 6월에는 더욱 황당하고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베를린의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뜻밖의 시위가 벌어졌었죠. 놀랍게도 한국에서 온 일부 단체가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인 것입니다. 이 당시에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자국의 역사적 아픔을 기리는 상징물을 철거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것인지 정말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엄마부대라는 단체의 대표와 몇몇 학자들이 위안부 사기는 이제 그만이라는 구호를 외치는 모습을 보며 깊은 혼란과 슬픔을 느꼈습니다. 다행히도 우리 베를린 시민들은 이에 굴하지 않았어요. 베를린 일본 여성 모임, 극우에 반대하는 할머니들, 코라지 여성연합 등 100여 명의 인권시민단체 활동가들이 즉시 대응에 나섰습니다. 그들은 소녀상 철거 반대 시위를 열어 우리의 뜻을 분명히 밝혔죠. 이런 모습을 보며 가슴 뭉클한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더욱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은 일본 언론과 네티즌들의 반응이었어요. 그들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이 소식을 대대적으로 보도하며 환호했습니다. 용기 있는 한국인들이라며 찬사를 보내는 그들의 모습에서 저는 불편한 감정을 느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모든 상황이 마치 연극처럼 느껴졌습니다. 한국인을 가장한 일본인들이 이런 시위를 벌인 것은 아닐까 하는 의심마저 들었어요. 왜냐하면 진정한 한국인이라면 자국의 역사적 아픔을 이렇게 쉽게 부정할 리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건들을 겪으며 저는 더욱 굳은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일본의 압력뿐만 아니라 역사를 왜곡하려는 모든 시도에 맞서 싸워야 한다는 것을요. 이는 한 국가의 문제가 아닌 보편적 인권과 역사적 정의를 지키는 전 세계적인 과제라고 생각했습니다. 독일에는 사실 베를린 소녀상만 있던 것이 아니에요. 독일 북부의 인구 20만의 도시 카셀에 있는 카셀 대학교에도 소녀상이 설치되어 있었죠. 하지만 설치되었던 소녀상이 기습적으로 철거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소녀상이 있던 자리에는 지금 빈 의자들만 덩그러니 놓여 있다고 해요. 철거된 지 1년이 넘었는데도 그 모습 그대로라고 합니다. 그 옆에는 소녀상은 어디에 있나라고 적힌 현수막이 걸려 있다고 하더군요. 이를 보면 카셀 시민들과 학생들의 마음도 우리와 같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마음 아픈 것은 학생들과 한국인 유학생들이 총장을 만나 소녀상을 제자리로 돌려놓아 달라고 요청했었지만 총장이 이를 거부했다는 사실이에요. 일본의 압박이 이토록 강력하다니 정말 믿기 힘든 현실이었죠. 최근 우리 시의회는 정말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바로 평화의 소녀상 영구 보존 결의안을 통과시킨 것이죠. 이 순간을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일본의 끊임없는 압박 속에서도 우리는 역사의 진실을 지키기 위해 한 걸음을 내디뎠어요. 결의안 통과 당일 시의회 분위기는 정말 긴장감 넘쳤습니다. 찬성과 반대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고 때로는 격렬한 토론도 있었죠. 제 심장은 계속해서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과연 이 중요한 결의안이 통과될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과 기대감이 교차했습니다. 투표가 시작되고 한 표 한 표가 모여갈 때마다 제 손에는 땀이 괴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찬성 27표, 반대 15표, 기권 7표였죠. 순간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기쁨과 안도감 그리고 감사함이 한꺼번에 밀려왔죠. 이 결의안에는 정말 중요한 내용들이 담겨 있어요. 우선 소녀상을 내년 9월까지 연장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영구적으로 보존할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죠. 하지만 기쁨도 잠시, 우리 앞에는 또 다른 산이 있었습니다. 바로 슈테파이 렘링거 미테구 구청장의 입장 때문이었죠. 구청장은 시의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소녀상을 공공부지에서 철거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어요. 그리고 최종 결정을 28일에 내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큰 실망감과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존치 결의안은 구청의 행정 절차에 구속력은 없기 때문이죠. 결의안이 채택되면 구청장도 한 발 물러설 줄 알았는데 제 착각이었습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시의회의 결정을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 걸까요? 구청장의 태도에서 저는 권위주의적인 모습을 보았고 이는 우리가 지향하는 가치와는 너무나 거리가 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동료 의원들과 함께 구청장을 설득하기 위해 노력했어요. 수차례 면담을 요청했고 소녀상의 의미와 중요성을 설명하는 자료도 준비했습니다. 때로는 밤을 새워가며 토론하고 전략을 세우기도 했죠. 이 과정에서 느낀 동료들의 열정과 헌신은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모으는 데에도 힘썼어요. 거리에서 서명운동을 벌이고 SNS를 통해 소녀상의 의미를 알리는 캠페인도 진행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우리의 노력에 호응해 주셨죠. 그들의 지지를 받을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하지만 구청장의 마음은 쉽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의 완고한 태도에 때로는 좌절감을 느끼기도 했어요. 과연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들 때도 있었죠. 그럴 때마다 저는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용기 있는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그분들이 겪은 고통과 싸움에 비하면 우리의 어려움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의 이러한 노력이 하늘에 닿은 것일까요? 소녀상 철거 문제를 둘러싸고 정말 감동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베를린 시민들과 한인 단체들이 하나로 뭉쳐 소녀상을 지키기 위한 운동을 펼치고 있어요. 그들의 열정과 헌신을 보며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온라인 청원이 시작되었을 때 솔직히 저는 큰 기대를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며칠 만에 청원 참여자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것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4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철거 반대 의사를 밝혔어요. 이 숫자는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역사의 진실을 기억하고
인권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4만 개의 마음이 모인 것이죠. 거리에서 벌어지는 시위도 정말 감동적이에요.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200여 명의 시민들이 소녀상 앞에 모여 철거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노인부터 어린아이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함께하는 모습을 보며 희망을 느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 베를린의 진정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움직임이 베를린을 넘어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다는 점이에요. 독일뿐만 아니라 일본, 영국 등 여러 국가에서도 찾아와서 소녀상을 지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국경을 넘어 역사적 진실과 인권의 가치를 지키려는 이 연대의 모습에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특히 일본에서도 지지의 목소리가 나온다는 점이 정말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용기 있는 행동이 양국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진정한 화해의 길을 열어갈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어요. 그리고 앞전에는 정말 반가운 손님이 베를린을 찾아주셨습니다. 바로 한국의 한 정당 의원이었어요. 그분이 직접 소녀상 철거 반대 운동에 참여하시는 모습을 보며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또한 그분이 독일의 정치인들과 만나 한국의 위안부 역사와 소녀상의 중요성을 설명하는 모습을 보며 깊은 존경심을 느꼈어요. 이 한국 정치인의 방문은 여러 면에서 의미가 컸습니다. 우선 소녀상 문제가 단순히 지역적인 이슈가 아니라 국제적인 관심사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어요. 또한 한국과 독일 간의 연대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죠. 하지만 동시에 한국 정부의 침묵에 대해서는 안타까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개인 정치인의 노력은 훌륭하지만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없다는 점이 아쉬웠어요. 역사를 기억하고 피해자들의 명예를 지키는 일에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바랐습니다. 흘러가는 시간이 야속하게도 구청장의 철거 기한이 다가오면서 일본 정부의 압박이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미테구 구청에 소녀상 철거를 강행하라고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어요. 외교적 압력뿐만 아니라 경제적 압박까지 가하고 있죠. 이런 상황을 보며 저는 가슴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격분과 깊은 좌절감을 느낍니다. 특히 충격적인 것은 일본이 소녀상을 설치한 시민단체의 재정, 지원을 차단하려는 시도까지 벌이고 있다는 점이에요. 이는 단순한 외교적 압력을 넘어선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시민사회의 자유로운 활동을 방해하는 이런 시도에 우리는 결코 굴복해서는 안 됩니다. 구청장의 태도 역시 우리를 걱정스럽게 만들고 있어요. 그가 일본의 압력에 흔들리는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무거워집니다. 때로는 좌절감에 빠지기도 해요. 과연 우리가 이 소녀상을 지켜낼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들 때도 있죠.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시민들과 함께 소녀상을 지키기 위해 더욱 강력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요. 거리에서 서명운동을 계속 벌이고 SNS를 통해 소녀상의 의미를 알리는 캠페인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동참해주시는 모습을 보며 희망을 느낍니다. 또한 저는 국제사회의 관심을 촉구하는 활동도 펼치고 있어요. 유럽의 여러 인권단체들과 연락을 취하고 국제 언론에 우리의 상황을 알리려 노력하고 있죠. 이 문제가 단순히 한 도시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 보편적 가치와 관련된 것임을 세계에 알리고 싶습니다. 2024년 9월 28일 미테구 구청장이 소녀상 철거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리는 날입니다. 이날이 다가올수록 제 마음은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가 마치 제 심장 소리처럼 들리는 것 같아요. 우리 시의회가 소녀상 보존 결의안을 통과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최종 결정권은 구청장에게 있어 상황이 여전히 불안정합니다. 이 긴장감 속에서 저는 마치 폭풍 전야의 고요함을 느끼고 있는데요. 어젯밤 저는 잠을 한숨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지난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시민들과 함께했던 집회, 동료 의원들과 밤새워 토론했던 순간들, 그리고 소녀상 앞에서 묵묵히 지켜보던 할머니의 눈물 어린 얼굴까지 이 모든 기억들이 제게 큰 책임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오늘 아침 저는 마지막 노력을 기울이기로 결심했어요. 한국 정부의 공식적인 지지를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제 손이 떨리는 것을 느끼며 펜을 잡았어요. 서한에서 저는 간곡히 호소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국제사회에서 일본의 역사 왜곡에 맞서 강력히 대응해줄 것을, 그리고 이 소녀상의 의미를 세계에 알려줄 것을 부탁드렸죠. 이 소녀상은 단순한 기념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역사적 진실과 인권을 위한 강력한 상징이에요. 제가 이 말을 쓰면서도 목이 메입니다. 이 작은 동상이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품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아픔과 희망을 담고 있는지 생각하면 가슴이 저려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저는 시민들과 함께 거리에 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까지 철거를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각자의 삶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한 마음입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저는 결연한 의지를 봅니다.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이 역사의 순간을 지켜내고자 하는 모습이 참 아름답게 느껴져요.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단순히 하나의 동상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역사를 바로 세우고 인권의 가치를 지키며 평화로운 미래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순간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미래 세대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할 것입니다. 구청장의 결정이 어떻게 나올지 아직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에요. 결정이 우리 뜻대로 나오지 않더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싸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실은 결국 승리할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제 사연을 듣고 계신 많은 분들께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관심과 지지가 필요하며 이것은 소녀상을 지키기 위해 큰 힘이 됩니다. 부디 오늘 하루라도 여러분의 마음을 이 소녀상에 보내주세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역사의 올바른 편에 서주세요. 우리의 작은 노력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전 강하게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계실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께 깊은 존경과 사랑의 마음을 전합니다. 우리는 절대 할머니들의 아픔을 잊지 않을 것이며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오늘 프란츠 슈타이너 씨의 사연 어떠셨나요? 저는 사연 영상을 만들면서 감동과 슬픔, 안타까움, 분노까지 다양한 감정을 느꼈는데요. 일본이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지 못하고 오히려 국력을 총동원하여 과오를 지우는 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에 정말 깊은 분노를 느꼈습니다. 최근 일본 애들이 닥친 자연재해들로 좀 정신을 차리나 싶었는데 전혀 아니었네요. 정신을 차리기엔 아직 많이 부족한가 봅니다. 사연에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대만에 있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동상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대만 남부 타이난시에 유일하게 세워져 있던 이 동상마저 18일에 철거되었다고 합니다. 두 손을 들어 저항하는 대만 소녀 모습을 형상화한 이 동상은 2018년 8월에 세워졌습니다. 대만의 친중 세력이자 제1야당인 국민당 관련 단체가 설치했다고 하며 일본 정부는 대만 측에 동상 철거를 계속 요구해 왔었습니다. 하지만 동상이 서 있던 토지가 경매를 통해 한 기업에 팔렸고 토지 사용기간이 종료되면서 결국 창고로 옮겨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연 마지막에 슈타이너 씨의 간절한 요청처럼 진실이 승리하여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아픔이 잊혀지지 않도록 댓글로 힘찬 응원 및 지지와 관심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감동적인 사연들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눌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앞으로 올라올 새로운 사연들을 놓치지 않고 보시려면 알림 설정도 꼭 해주세요. 지금까지 감동사연으로 전하는 옹기, 감동뚝배기였습니다. 여러분의 일상에도 늘 따뜻한 감동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구독자님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